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연휴 잘 쉬고 돌아오셨습니까, 팀장님?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충전한 모습으로 수급 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공통점은요,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모두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외국인은 거기서 금융주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테스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로 현재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라운드에는 과연 외인 대 기관 어떤 종목 대결이 펼쳐질까요?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 대결 성사됐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하반기 반등을 노리는 종목들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하반기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지수를 또 단단히 잡아주는 기업이 바로 이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혹은 정유화학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지금 내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군들 뭐 여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대로 또 SK이노베이션도 SK이노베이션대로 굉장히 또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뭐든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기업들 상반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뭐 SK이노베이션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었죠.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큰 퍼포먼스를 보인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물론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그 모멘텀을 뒤를 이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추가적인 또 상승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더 좋은 퍼포먼스를 기다리는 종목 두 종목이 붙었습니다. 셀트리온 대 SK이노베이션.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자, 이제 이 네. 회사를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 말고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좋고 나쁘고 SK이노베이션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이야기 드리는 건 이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전에 제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SK이노베이션을 한번 언급드려보고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업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서의 굉장히 이 등락폭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3분기 그리고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배터리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좀 볼게요. 왜?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과 정유화학 부분은 나눠진다고 했으니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 위주로 보게 된다면 저탄소 정책에 맞춘 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 혹은 이제 이 저탄소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지금 충분히 SK이노베이션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분할 이슈 이후 가치의 재평가를 좀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원래는요 석유화학, 정유화학 이쪽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SK이노베이션입니다. 하지만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정유화학보다는 배터리 쪽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돼서 분할 재상장이 되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 WTI
그러니까 국제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우리나라 정유화학주들이 지금 위치에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SK이노베이션 분할 이슈가 저는 무조건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할 이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정유화학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워낙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이제 누적되는 경험치 그리고 이제 생산과 신규 수주 이 부분은 SK 그룹사 내에 모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플러스 유가 가격의 상승과 합쳐서 정유화학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로서 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실 삼성 SDI가 분할 이슈가 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뉴스가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다들 아마 원픽으로 했었을 때는 삼성 SDI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았었던 것 같은데 삼성 SDI도 결국 이제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설왕설래되면서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보다는 이 셋 중에서 배터리를 제외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SK이노베이션이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SK이노베이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배터리를 떼고 봐도 정말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얼마나 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SK이노베이션 사실 뭐 지금 사서 단기적인 등락률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단편적인 매매보다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종가, 지금 현재 구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서 파란색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면 굉장히 또 길고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서 다행스럽게도 WTI 유가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혹은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려주면서 지금 양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에 공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30만 원대를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선 굉장히 짧습니다.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고 다음에 다시 잡아보는 전략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오늘도 이 8월 20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손절가 22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첫 번째 라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2라운드에는 어떤 종목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의 선택 CGN, 기관의 선택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앞에 C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코로나19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 혹은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기업. 이제 어디로 조금 더 시장의 힘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저는 두 기업 모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기대감을 높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대다수의 호재가 작년에 모두 선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예전에 한참 잘 나갔을 때의 가격만큼 다시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위치에서 뭐 관심 있게 보자라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의 변동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 본 것이고요.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 길목에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좀 고심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두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시젠과 CJ 프레시웨이의 대결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속 기관의 픽을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인데요. 투자 포인트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두 기업 중에 이제 한 기업에 손을 들어주라고 한다면 일단은 CJ 프레시웨어를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뭐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예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1년 반 전의 시장을 놓고 본다면 시장 점유율의 대다수가 CJ
시젠이 만든 진단 키트였습니다. 하지만 시젠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진단 키트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단 키트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개에 100원이라면 이제는 그 100원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실적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젠은 지금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좋은 포지션, 그러니까 좋은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CJ 프레시웨이, 그러니까 CJ 그룹주 안에서 요식업, 특히 외식 이 기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프레시웨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하반기에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단체 급식입니다. 그렇죠. 뭐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제 단체로 이용을 하던 급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모자랐는데요. 이제 그에 따른 회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3분기, 4분기 낮은 기조효과에 따른 실적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저는 CJ 프레시웨어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 주에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CJ 프레시웨이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CJ 프레시웨이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위치에서 사서 SK 이노베이션처럼 뭐 중장기로 보자라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좀 시세를 좀 기대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목표가는 45,000원을 제가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33,000원 이탈 시에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의 가격 전략도 나왔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로 들어갈 건데요. 사실 공략주 열기 전에 리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직전 금요일에 공략주가 쇼박스였거든요. 네. 일단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쇼박스가 그리고 당시 목표가를 5,000원으로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재 5,000원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AS도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 내내 OTT 관련 이 퍼포먼스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흥행작, 화제작들이 지금 연이어 사실 이제 이 영화 쪽보다는 OTT 산업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바. 대신에 지금 위치에서는 철저히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갭 상승이 나오면 내일 정도에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쇼박스가 정말 괜찮은 반응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의 공략주도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세원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괜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원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현재 가격 굉장히 저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전기차 관련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 이쪽보다는 루시드라는 브랜드 혹은 리비안이라는 브랜드에 지금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 기업들이 뭐냐면 테슬라 이후에 다음으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주로서의 우리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재 편안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면서 6,500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손절 시는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를 적중했던 김태성 팀장님의 오늘의 공략주는요. 세원입니다. 목표가 6,500원이고요. 손절가는 4,000원입니다. 자, 이만 김태성 팀장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